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공정이든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명백한 하자이면서 실력 부족이다. 어쩌면 클라이언트들에서는 이거를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필름장이 이인석. 안녕하세요. 필름장이 이인석 대표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이기에 TV까지 가지고 오셨나요? 제 핸드폰으로 연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이 이제 시공하자인지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TV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배예요, 도배. 이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 곡면에서 칼집을 좀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도배에 칼질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칼이 나중에 그러면 벌어져요. 이런 것들 좋지 않다. 자, 여기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선이 두 줄이 쫙 있어요. 목재가 목재 사이에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을 퍼티라는 것을 메꿔서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평탄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선이 갖는 현상.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공정이든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자가 분명하죠. 이거는 못했어요. 그냥 칼빵도 먹었고 매끈하게 마감을 처리하지 못하고 빈 곳도 있고 시접 부분이나 이렇게 마감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못했다. 이것은 사실 명백한 하자이면서 실력 부족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확대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만 어쩌면 클라이언트들에서는 이거를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본드를 칠할 때 붓털실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언제 빼야 되냐? 붙이기 전에도 한번 하긴 하지만 본드를 칠하고 나서 샌딩할 때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공하기 전에 또 한번 샌딩을 합니다. 그때 이 미세한 것들을 발견을 했었어야 됩니다. 붓털이 약간 갈색이기 때문에 그 MDF 나무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 우리가 샌딩이라는 걸 할 때 면장갑을 끼는데 양쪽으로 면장갑을 껴버리면 이 미세한 이물질이나 이걸 발견할 수 없어요. 한 손이든 양손이든 꼭 맨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야지만 티가 나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죠?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죠. 여기 윗면부터 먼저 붙였는데 벼어요. 여기서 실리콘을 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수습을 했을 겁니다. 수습은 절대 안 됩니다. 최초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뜯고 다시 시공하셔야 됩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의식을 가지시고 아예 재시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꺾어요. 여기는 잘 꺾었어요. 잘 꺾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버렸어요. 도배는 필름 후 공정입니다. 필름지 위에 도배가 덮어줘야 되는데 도배지 위에 필름을 덮어야 되는 반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마감적으로 뭐냐면 600도씨에 되는 그 공업용 열풍기를 틀어서 꼭 이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확실하게 실리콘을 쏘는 팀들도 있어요. 다만 아셔야 될 건 변색이 온다는 거, 그리고 다음에 리모델링 도배나 이런 걸 할 때 힘들다는 거. 자, 액자식 시공이라는 게 있어요. 싱크대 문짝에서는 보통 앞면이랑 옆면에서 커팅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자율을 적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는 3cm 정도 넘겨서 옆에 엣지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자식 시공을 하는데 균일하지가 않죠. 간격이 똑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도구를 쓰지 않고 감으로 그냥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손으로 칼같이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구를 좀 써서 완벽하게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쓰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칼질을 해요. 그러면 옆면만 붙은 상황인 거죠. 시공팀들은 무조건 4면 겹침 시공을 다 해요. 여기를 다 넘겨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를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날리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떠있죠? 찐득찐득한 이 본드기에 여기에 뭐 먼지가 다 타겠죠. 현장 1회차도 칼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떠한 스킬 부족보다도 마인드 부족이다. 이거는 꼼꼼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장을 급하게 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전체를 만져보신다면 조공도 발견할 수 있는 그 부위였다. 자, 이거는 정말 100% 마인드 부족.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헤라질을 하든 칼질을 하든 여기가 찍 찢어졌어요. 그래서 색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은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참 애매해요. 지금 이게 타카가 튀어나온 상황이거든요.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같이. 목수가 타카를 쳤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에 쓸 수 있는 퍼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폴리 퍼티를 매겼고 그 옆에 소장님이 봤어요. 이 팀 참 밑작업 잘하네 라고 한 현장입니다. 다 붙였습니다. 근데 타카가 튀어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일까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아시자고요. 나무가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혹 발생해서 자기네 목수팀은 이쪽에서 실타카를 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도 연구를 한 것처럼 우리도 연구를 해보자는 거지. 폴리 퍼티까지 매겼는데
이게 왜 튀어나올까? 망을 대줘야 되나? 한번 연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이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으나 요런 사례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아, 이거는 좀 그래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까지 훼손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퍼티를 메꿔야죠. 퍼티를 메꿔서 틀처럼 보이게끔 해야지. 근데 심지어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움푹 파여 있어요. 합판은 저렇게 움푹 파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올 퍼티 잡으세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떴다, 그죠? 기름때가 살짝 있어서 아무리 본드를 잘 칠했고 아무리 잘 시공해도 며칠 뒤에 뜨면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나로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밑작업에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방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달인가요? 뭐 바닷물인가요? 이 표시가 딱 있네. 저희 필름 시공팀들은 유성을 쓰거나 수성 본드를 쓸 때 신나랑 희석하기 때문에 신나를 종이컵에 받아둔 거야. 그 신나를 올린 거야. 그 신나가 샜어. 녹여버린 거예요, 필름을. 이거는 뜯잖아요? MDF도 축축해져 있어. 어떤 분들은 재단판에 심지어 맨발로 올라가잖아요. 재단판이 더러워지는 것도 더러워지는 거지만 재단판이 더러워지면 필름에 묻어서 더러워지니까, 그럼 마감 쪽으로 또 더러워지니까 1차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손보고 싶었을 텐데 대체 왜 마감을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뭔가 포기하거나 타협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정말 좀 애매한 게요, 시공의 기술에 대한 것만 오늘 다루기 때문에 시공자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시공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소비자와 토탈 대표님들은 품을 아끼길 원해요. 인건비를 아껴야지만 본인의 마진이 높기 때문에 시공자들은 명확한 품에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누가 봐도 4명이 들어갈 현장에 3명을 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내야 돼요. 속도를 내면 마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싸고 퀄리티 있는 건 없습니다. 명확한 품에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를, 그 환경은 대표님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혹은 소비자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시공팀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퀄리티 있게 시공하는 전제 조건 하에 소비자와 업자는 품을 줄이지 않고 명확한 품으로 거래를 했을 때 서로 상부장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못 보는 것들이 있을 텐데 대표님 기준에서 마감이 잘 됐다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필름업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속에 축해요. 이거는 칼로 되게 미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 핸드폰 키퍼 하나 들어가도 뭐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예리하게 붙이고 프로의식이 있는 이 시공 전문가들은 고객보다 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건 100%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가 내가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다시 붙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하자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으로 하자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이게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시공자가 이건 하자가 납니다, 이건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업체 쪽에서는 붙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프로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하는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체분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퀄리티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품적인 거, 금액적인 거 너무 하지 마시고 명확한 품에 명확한 환경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업체 대표님, 시공자, 그리고 만족스러운 소비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정보들로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